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좀 낯이 있죠? 뭐냐면은 그냥 손발에 나는 사마귀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기에 나는 곤지름, 그 다음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관계되는 바이러스도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뭐 똑같지는 않아요. 뭐 번호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하는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같아요. 손에 나거나 발에 나거나 외음부에 나거나 또는 경부에 나거나 똑같이 냉동치료, 레이저 치료, 전기 소작술 같은 방법을 같은 외과적인 시술로만 제거하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방에서는 뜸과 습부항을 주로 이용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 한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역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귀에 관해서. 당시에는 사마귀를 치료하는 한의원이 전국에 몇 개 없었어요. 아마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광고하는 한의원이 한 2개 정도 됐었죠. 그때 제가 한방 한의사들도 얼마든지 사마귀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지금은 꽤 많은 한의원들에서 사마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양방하고 한방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사마귀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뭔지는 아는데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죠? 뭐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레이저, 냉동, 전기 소작술이에요. 또는 베루말 같은 거 화학적인 방법인데 방법은 다를지언정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뜯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태우건, 녹이건, 지지건, 뭐 하건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뜯어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맹점이 큰 맹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마귀는 뿌리가 있다 하죠. 맞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있다면은 뿌리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회전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뿌리가 일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깊이가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적인 시술로는 손, 발 등에 난 사마귀를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간혹 낫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술 자체 때문에 낫다고 보기 어렵고요. 내 몸이 저절로 나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귀 보면은 치료 안 해도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그냥 이거를 면역 질환으로 봐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마귀가 생겼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방에서는 습사라고 표현합니다. 습과 관련된 사기, 나쁜 기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 발바닥 사마귀 많이 걸려요. 박태환 선수도 500원짜리만한 사마귀가 발바닥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똑같은 이실 텐데 거의 다 똑같은 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여러 번 시술 받았지만 안 낫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뉴스에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그 사마귀 수술하냐 마냐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봤었습니다만 저한테 왔었으면 그때 깨끗하게 치료해 드렸을 거예요.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만 주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한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뜸을 뜹니다. 뜸을 뜨고 습부항을 합니다. 이렇게 찔러서 피를 빼는 부항 그걸 합니다. 그리고 침은 별로 어떤 분은 침으로 아주 대단하게 잘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약을 같이 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뜸은 어떻게 떠야 되냐면은 이 이야기 전에 바깥에서 있는 민간요법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사마귀를 잡아다가 이렇게 뜯어먹으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율무가 한약명으로 의인입니다. 실제로 사마귀 치료할 때 의인, 율무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뭐 비타민,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뭐 이런 계열을 해서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뛰어난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뛰어난 제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제한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덕트 테이프를 해가지고 그 스카치 테이프 비스무리하게 생긴 테이프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아예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미 군대에서도 미군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나 그거는 덕트가 이제 잘 붙을 만한 이렇게 넓적한 데는 되는데 손끝이나 이런 데는 참 힘들어요. 옆에 특히 이런 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에서 스스로 한다면은 일단 덕트 테이프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 방법으로 안 될 때는 바로 그냥 한방 치료로 바꾸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거 하면서 시간 끌기보다 확실한 방법을 하시기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500명의 그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환자들에게 100% 환부를 보장하고 치료하라.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뜸은 어떻게 뜨느냐? 만약에 이 손가락에 몇 개, 이 손가락에 몇 개 있다. 그럼 다 뜨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놈 또는 가장 먼저 생긴 녀석에게 뜸을 뜨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사라집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환자한테 굳이 다 떠가지고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양방에서는 이거 다 지집니다. 다 지지고 태워요. 개수마다 다 돈을 따로 받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는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근데 한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뜸을 뜰 때는 한두 개만, 뭐 기분 나쁘면 한 3개 정도 뜨시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견딜만 하면은 여러 개 떠도 되는데, 가장 큰 놈과 가장 먼저 생긴 놈 위주로 뜨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찐득찐득한 뜸 말고 몽글몽글한 뜸을 뜨시는 게 더 좋아요. 자운고라고 한방연고가 있습니다. 한방연고 자운고를 살짝 도포한 다음에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바르세요. 너무 두껍게 말고 정말로 얇게 살짝. 그리고 뜸을 붙이신 다음에 이게 불을 붙여서 뜸을 뜨시면 됩니다.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효과는 더 빨라요. 첫날에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둘째 날도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단지 첫날 처음 뜰 때는 많이 아프죠. 근데 뜨면 뜰수록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는. 그리고 너무 작은 사마귀들이 짜자자자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름이 한 1mm도 안 될 정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뜸을 말아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뜸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런 경우에 습부항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에 있는 골륜이 아니고 복삼혈에 습부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습부항도 효과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피가 잘 나올수록 효과가 좋은데 피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찔러야 되고 자주 찔러야 돼서 좀 괴롭습니다. 하는 분도 괴롭지요. 하지만 뜸뜨기 곤란한 경우에는 습부항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한약을 복용해주면 더 좋습니다. 사마귀의 종류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심상성 사마귀가 있고 또는 이렇게 편편 사마귀가 있습니다. 심상성 사마귀, 발음이 좀 힘드네요. 이거는 보통 이게 손끝이나 발끝, 발바닥 이런 데 나는데 크기도 크거니와 보기도 좀 거칠고요. 지문이 좀 사라지는 게 특징이고 좀 뭐랄까 거칠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편편 사마귀는 이렇게 작은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쪼르륵 연속성으로 나는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점이 아니에요. 점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점인 줄 알고 뜯어냈다가는 번져버려요. 확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기사마귀는 곤지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진에 나오는 거죠. 이런 데다가 뜸을 뜰 수도 없고 습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지지고 뭐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아물지를 않아요. 왜냐면 습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이거는. 이런 성기사마귀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한약을 달여서 씻는 방법을 합니다. 아주 잘 낫습니다, 이것도. 양방하고 한방 치료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은, 양방 치료는 물리적, 화학적인 자극으로 그냥 강제로 뜯어내는 방식이에요. 고통도 심하고 일상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야 뭐 뜯어냈다 해서 일상생활 못 하겠습니까? 근데 큰 거면, 큰 게 여러 개 있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도 부끄럽지도 않고요. 아니 부끄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커머니까. 근데 대신에 빨리 떨어져요. 한 달이면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양방치료는 아주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그다음 비용도 많이 비쌉니다. 고통도 많이 심하고요. 근데 한방치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도 처음에 잠깐이고요. 비용도 오히려 더 저렴해요. 그리고 저절로 떨어지고, 흉터가 안 남습니다. 흉터가 흔적도 안 남아요. 그리고 치료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수에 관계없이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수가 많거나 중증 환자들은 또 오히려 더 저렴하죠. 치료 예후를 말씀드리자면은, 손가락 끝이나 뭐 손등이라든가 발등, 발가락 사이 이런 데는 한 달이면 대부분 다 떨어져요. 근데 발바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체중이 실리는 곳은 최소 3개월 잡으셔야 됩니다. 3개월에서 길면 한 5개월까지, 아주 길면 5개월까지 잡으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몸 속의 근육에서 이제 바깥으로 정상 세포들이 쫙 새살이 올라오는 거죠. 새살이 올라오면서 그 위에 올라있던 사마귀를 싹 밀어내서 톡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눌리는 게 없으니까 잘 떨어지는데 여기 체중에 눌리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이 딸려요. 체중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각종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단위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호전되는지 눈으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손톱 밑에 사막에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냉동 레이저 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손끝은. 그래서 손끝으로 우리가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예민하니까. 여기다가 그 고문할 때 보면 손톱 밑에다 바늘 찔러서 고문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냉동 레이저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 그거 완전 사람 싹 죽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뜸 치료는요, 처음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첫날 처음 뜰 때 한 3번 정도 뜸 뜰 때는 뜨거워요. 많이 아파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진짜 그 이후로는 거의 맹탕이에요. 6살, 7살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물론 첫날엔 울지만. 첫날엔 울어요. 둘째 날, 다음부터는 안 울어요. 첫날만 웁니다. 흔적도 없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손톱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손톱도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이 칼로 이거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